오리엔테이션 잠깐 갖고 1회차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예, 답안 작성 시 주의사항. 예, 오리엔테이션에서 요걸 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실제 스스로 첨삭을 하고 시험을 대비해야 되다 보니까 답안 작성하는 거를 제가 봐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OT 시간에 요 답안 작성 시 주의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가 문제 작성할 때요. 문제지 답안지에는 이제 문항 번호만 기재하십시오. 문제를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문제를. 간혹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내가 그 내용을 잘 몰라. 뭐 시간이 좀 남어. 그러니까 뭐 시험 문제를 그대로 막 쓰는 거예요. 별로 안 좋은 겁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뭐 문제 1번 또는 뭐 1번 이런 식으로 구분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 막 장엄하게 막 문제를 막 다 써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결국 점수 안 나옵니다. 내가 쓸 게 없다 해도 그러면 안 하는 맛 못해요. 그 시간에 다시 복습을 하는 게 더 현명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제 시간을 정해서 타이머를 정해서 똑같은 90분 동안에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보시기를 꼭 권장하는데 이때 답안 작성할 때도 문항 번호만 표시를 하고 쓰는 습관을 가지시면 충분할 것 같고요. 네. 답안 분량은요. 항상 이게 여러분들 많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얼만큼 써야 되는데 또는 내가 1번부터 쭉 가는데 모르는 문제 있으면 어떻게 할 건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게 요 배점입니다. 배점. 즉 답안 작성은 배점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이런 거겠죠. 배점이 10점이다. 그러면 한 페이지를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뭐 15점이다? 그러면 아무리 많이 써봤자 한 페이지 조금 넘는 정도예요. 한 페이지 반까지도 안 나올 겁니다. 그리고 20점짜리다? 그러면 마지노선이 2페이지 아니면 보통 한 페이지 한 반 정도 나오면 적절하게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정도를 생각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에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 저랑 이제 카톡을 했던 그분이 저랑 이제 이 OT를 들을지도 몰라요. 어떤 실수였냐면 이제 우리가 실제 시험장 가게 되면은 10페이지짜리 10페이지 한 묶음이 나오거든요. 답안이 딱 이렇게 있으면 요 위에가 딱 고정이 되어 있어요. 요만큼이 고정돼서 위로 넘기는 방식으로 해서 10페이지가 나옵니다. 양면이 아니에요. 단면. 그러다 보니까 간혹 이제 조금 여유 있게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요 10페이지로 답안을 다 작성하지 못했다. 그래서 손을 딱 들면 답안 한 묶음을 더 줍니다. 더 주긴 줘요. 근데 이제 두 번째 묶음을 받아갖고 두 과목 다 제출을 하셨어요. 하도 자기가 떨어진 게 의구심이 생기시니까 본인의 점수, 특히나 취득한 점수가 너무 이해가 되지 않다 보니까 스스로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개발원에서 문항별 취득 점수를 받았습니다. 저에게도 보내주셨는데 이상하게 발견이 되는 거예요. 앞번호의 번호들이 점수가 없어요. 다 빵빵빵빵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뒤에 세 문제 정도, 어떤 문제는 세 문제, 어떤 문제는 네 문제가 그랬던 걸로 기억나는데 그 문항에서 받은 점수를 보면 이해가 안 가. 제가 봐도 이해가 안 가. 뒷번호 같은 경우 앞번호에도 이거보다 훨씬 더 난이도가 쉬운 문제들이 있는데 이 정도 뒷문항에 이 정도 답을 쓸 정도인데 앞문항에서 점수를 못 받았다? 의아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앞문항이 조금 더 점수가 잘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거기가 다 빵인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시험 중에 한 묶음씩 더 받아서 작성을 하셨대요. 결국은 여러분이 쓴 답안지를 갖고 바로 채점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출제자들은 복사를 합니다. 복사본에다가 채점을 하다 보니까 이게 복사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게 불합격하시면 상당히 억울하시겠죠. 그런 일도 발생이 되면 안 되고 90분이라는 시간 동안
10페이지 쓰기도 되게 빡빡해요. 막 글씨 날아가면 안 되니까. 상대방이 결국 채점자가 볼 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글씨를 써내다 보니까, 그렇죠. 한 글자 한 글자 한 땀 한 땀 쓰듯이 정자 쓰라는 게 아닙니다. 너무 흘려 쓰지 말라는 얘기고요. 또 요즘은 최근에 차량도 우리 여성분들도 많이 지원하시잖아요. 여성분들은 좀 글씨가 작은 편들이 좀 있습니다. 키워야 됩니다. 상대방이 읽기 편하게끔. 그래서 뭐 100점당 한 페이지니까 100점이니까 10페이지 넘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요건 좀 미리 높아심에서 말씀드릴게요. 웬만하면 10페이지 끝내셔야 돼요. 그것도 실력입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문항 순서에 맞춰서 쓸 필요 없다. 최대한 문항 순서에 맞춰서 표시는 하되 꼭 내가 문항 뭐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순서대로 풀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해요? 2번을 모른다. 근데 2번 배점이 10점이다. 그럼 1번 풀고 한 페이지를 넘기고 3번을 쓰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순서를 맞추라는 얘기고요. 중간에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10점당 한 페이지 넘기고 남기고 다음 문제로 작성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게 되면은 내가 1번, 3번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잖아요. 1번, 2번, 3번 모르겠어. 넘어가. 4번, 5번, 6번 몰라. 넘어가. 7번. 풀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배점당 한 페이지씩 띄워놓으면 충분히 다음에 답안 작성할 때 문제가 생기지 않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순서가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학원에서 오프라인으로 채점을 할 때도 그때는 말씀을 드려요. 저는 관계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제출한 거 문항별로 따라다니면서 채점을 하는데 첨삭도 하고, 하지만 출제위원들, 채점자들은 그렇게까지 할까 의구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역지사지. 여러분들이 채점자예요. 그 수백 명, 보통 우리가 한 800명, 900명 시험 보거든요. 그러면 출제자들은 그 8, 900명 거 다 읽어야 돼. 그렇게 읽어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 왔다 갔다 해봐. 왔다 갔다 막 해요. 그럼 더 잘 읽어질까요? 당연 그거는 누구를 막론하고 불편하다 생각할 거예요. 불편하면 점수를 덜 주면 덜 주지 더 줄까요? 그걸 생각을 하고 답안을 작성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문항 순서에 맞추되 답안을 작성해라. 단 중간에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그 배점만큼을 띄워놓고 여유를 잡아놓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셔라. 그게 이제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 90분 시간이 부족하다. 뭐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다 보니까 집중력이 조금 근데 뭐 진모, 우리가 뭐 집에서 혼자 보면 진모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실제 시험장에서 보는 것과 진모는 차이는 납니다. 긴장감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차이가 나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면 긴장을 좀 더 합니다. 집에서 모의고사를 보는 것보다. 여유를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여유를 찾아. 그럼 여유 찾으면 조금 더 높은 실력이 점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혼자 하다 보면 시간, 타이머지, 타이머 맞춰놓고 보시되 90분이 부족할 수가 있어요. 부족하다면 이거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현재 본인의 실력이 지금 부족한 거예요. 시간 내에 작성하는 것도 실력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결국 우리가 구두 시험이 아니잖아요. 출제자와 수험생이 직접 만나서 구두로 질문하고 구두로 답변하고 그거를 점수하는 게 아니죠. 즉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답안에다가 작성을 해서 상대방에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설명을. 내가 아무리 많이 알고 있으면 뭐예요? 우리 뭐 그런 거 있죠.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글로 표현 못하면 말짱 도루묵이죠. 결국은 그 출제자가 물어보는 곳 어떤 건지를 파악하고 그 내용에 맞춰서 핵심적인 키워드를 위주로 작성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그렇게 90분이 부족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극단적으로 내가 잘 알고 있는 문제, 내가 잘 알고 있는 문제는 아주 어떻게 풀어야 돼요? 네. 핵심적인 내용들 위주로 해서 짧고 굵게 하는 거고요. 내가 잘 모르는 문제다. 얘는 좀 길게 빼는 거예요. 사도는 8점까지 다 끄집어내갖고 몰아다가 걸려봐라. 근데 간혹
시간이 부족하다는 분들은 요 잘 모르는 문제다가 너무 포커싱을 맞춥니다. 이건 아니에요. 1차적으로는 내가 잘 알고 있는 문제, 점수를 어느 정도 취득해야 될 문제를 짧고 굵게 해서 먼저 어느 정도 받고 모르는 문제를 길게 쓰라는 얘기지, 모르는 문제다가 너무 많은 시간을 과도하게 투자해서 아는 문제에다가 제대로 시간을 투자 못하는 일이 생기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걸 갖고 우리가 보통 주객이 전도됐다고 하죠. 주인과 객이 바뀐 겁니다. 여기도 주는 이거예요. 내가 잘 알고 있는 문제가 내가 점수를 취득할 문제입니다. 그게 주가 돼야 되고, 잘 모르는 문제가 객이 돼야 돼요. 최근에는 조금 분위기가 좀 다르지만 제가 예전에 시험 볼 때는 확실하게 모르는 문제는 제껴도 내가 아는 문제 잘 풀어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점수 받아가지고 합격들을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합격권이 올라오다 보니까, 그리고 매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구조 및 이론에서 높은 점수 못 받으면 이론과 실무는 생각보다 점수가 잘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 출제자의 의도에 맞는 답안을 짧고 굵게 썼다면 충분한 점수가 나옵니다. 대체적으로 여러분들 답안을 보다 보면요, 어떤 우리 교재를 할지 또는 핵심 정의 내용에 있는 걸 비슷한 걸 물어보는 것 같은데도 똑같이 쓰려고 해요. 그러면 안 돼요. 똑같은 질문일 리가 없거든요. 약간씩 틀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틀어진 방향에 맞춰서 따라가 줘야 되는데, 따라가지 못하고 마이웨이가 그냥 나의 길을 가는 겁니다. 내가 아는 것만 쓰고 가는 거야. 저 사람이 물어보는 건 동쪽 물어보고 있는데 난 서쪽에서 대답하고 있어요. 동문서답이라고 하죠. 적어도 동쪽에서 물어보면 비슷하게라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비슷하게라도. 그래야 점수가 나오는데, 그런 거는 그렇지 못한 경우도 꽤 있다 보니까 잘 좀 생각을 해주시기 바라고, 특히 90분의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은 현재 나의 실력이 부족하다는 걸 생각하시고, 이게 온라인이다 보니까 매주 제공은 됩니다. 매주 제공되지만 여러분들이 1주차 시험을 보고 1회차 시험을 보고 야, 이거 내가 좀 많이 부족하다 싶으면 일단 접으세요. 접고 한 일주일 정도 복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2회차, 3회차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온라인의 장점이거든요. 오프라인은 그게 힘들잖아요. 일정에 따라가야 되니까. 하지만 온라인은 여러분들이 멈추면 돼. 멈추고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모의고사를 잘 보기 위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시험 날짜, 시험장에 가서 좋은 답을 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실력을 배양하는 게 중요한 거지, 모의고사에서 좀 더 높게 나오고 낮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 싶으면 정지를 누르고 한 일주일 정도 복습을 한 다음에 2회차 보고, 또 거기서도 빠진 게 있겠죠. 좀 실력이 안 되거나 좀 준비가 부족한 부분, 그럼 다시 또 일주일 멈추고 3회차 보고, 그렇게 해서 5회차를 보나, 아니면 5주차 쫙 보고, 왜? 이게 마감이 7월 9일 정도? 이때쯤 마지막 업로드가 될 거거든요. 그럼 시험까지 꽤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3주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번 정도는 여러분들이 잠깐 딜레이하고 지연해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 한 2주 정도 적절하게 준비를 하고 보완을 하고 시험 보고, 이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완벽한 답안을 작성하는 것보다 여기도 주의하셔야 돼요. 또 일단은 여러분들이 내가 한 문제 완벽하게 쓰는 것도 중요해요. 중요하죠. 근데 시험장에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모든 문항에 일단은 답을 하는 게 좀 중요합니다. 모든 문항. 그래서 일단은 내가 잘 알고 있는 문항들 위주로 짧고 굵게 써놓고, 그 다음에 모르는 문항도 써놓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이런 어떤 생각도 있어요. 답안 작성하실 때 예를 들어서 1페이지 쭉 쓰다가 밑에 공간이 남았어. 네. 과감하게 넘기십시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2번 문제를 푸세요. 여기다가 2번 이렇게 풀지 마시고요. 네. 왜 그러냐? 나중에 여러분들이 쫙 다 풀고 다시 돌아왔을 때 내가 맞다. 1번 문제에 좀 보충할 내용이 있어. 보충. 이걸 보충하면 좋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해서 보충하려고 봐도 공간이 부족해요. 공간이. 그럼 어떻게 해요? 여유분을 좀 두고 넘어갔어. 그럼 요 공간에다가 보충을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연습을 해야지 실제 시험장 가서도 그렇게 합니다.
아, 머릿속으로는 아 맞아 1번 풀고 나면 밑에 비우고 2번 가지 라고 하는데 내가 습관이 들어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냥 써버려요 2번을. 그리고 나중에 아차 뭐 X 긋고 다시 뭐 가고 그러다 보면 불필요한 시간이 소모가 되고 그 불필요한 소모가 곧 여러분들 점수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그런 거 좀 주의를 해두시기 바라요. 저희도 오프라인이면은 좀 하나하나 이렇게 코칭을 해드리고 답안 첨삭을 할 때 뭐 이런 표현들 또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많이들 얘기하는데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보니까 그걸 좀 이해를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문제는 묻는 내용 중에 키워드 이걸 누락하면 안 돼요. 핵심 키워드. 그래서 1회차 모의고사, 뭐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까지 각 모의고사에서 좀 키워드가 있는 문제들은 그 키워드 위주로 이렇게 좀 밑줄 긋고 강조 문자를 좀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키워드들을 꼭 기억을 해두시는 그런 습관을 가지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키워드를 누락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내용이 조금 빈약하다 해도 충분한 점수를 받을 수 있거든요. 아주 훌륭하지 못해도 아 충분히 출제자한테 채점자한테 전달이 될 수 있어. 아 나 이거 알아요. 아 나 이만큼은 알아요. 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 남녀간에도 연애할 때 그렇잖아요. 남자가 여자한테 여자가 남자한테 뭔가 표현을 해야지 알죠. 아니 암시롱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나 뭔가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간접보단 직접적으로 나 이거 알아. 당신이 물어보는 거 이거지? 나 이거 알아. 이렇게 써 주셔야 되겠죠. 가끔 이제 실무자분들 같은 경우 답안을 보다 보면 중요한 건 빼먹어. 나는 지급 기준에 출제자는 지급 기준에 어떤 항목들을 쓰라고 막 강조를 해놨는데 그런 것들은 다 빼먹고 그냥 실무에서 어떤 데요 저떤 데 소설 쓰신 분들 꽤 있어요. 과감하게 점수를 안 드립니다. 왜?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이론에 가까운 이론이지 실문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문제를 풀다가 한 번씩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반드시 문제에서 묻는 내용에 대한 중요한 키워드를 꼭 빼먹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키워드만 잘 기억해도 중간에 글짓기는 쉬워요. 맞잖아요. 볼게요. A 있고 A 지점 있고 B 지점 있어요. 이 사이에는 직선으로 갈 수도 있고 곡선으로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루트가 있겠죠. 뭐가 최단 시간 내에 가냐? 그럼 가장 직선에 가깝게만 가면 돼요. 근데 A 지점을 모르고 B 지점을 몰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뭐가 가까운지, 뭐가 단거리인지 모른다고요. A 키워드와 B 키워드가 있다. 그럼 그 사이에는 A와 B가 어떤 관계인지 이런 거 알면 여러분들이 꼭 약관에 나와 있는 글자, 뭐 법률에 나와 있는 문구 그대로 아닐지라도 여러분들만의 문구로 풀어서 전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키워드 누락은 꼭 방지하자. 예, 이렇게 해서 한번 오리엔테이션 간단하게 우리 답안 작성 시 주의사항을 한번 얘기했고요. 본격적인 거는 다음 시간부터 우리 1회차 모의고사 문제 풀어보신 다음에 저랑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